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행복을 위해서요,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친구들 많으신가요? 뭐, 직장 내에서 동료들? 뭐, 이런 거 말고요. 정말로 속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언제 만나도 정말 불편하지 않고, 있어도 없어도, 뭐, 그냥 내 자신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축복받으신 겁니다. 네, 저는 있냐고요? 아쉽게도 저는 없습니다. 네, 제 삶이 조금,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인생의 질곡이 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할 때 친구들은 제가 돈이 있으면 사라지고요. 또, 제가 돈이 있으면, 돈이 있다가 없어지면, 이 돈이 있었을 때 만났던 친구들은 또 사라지고, 뭐,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친구들이 남아나질 않더라고요. 또, 없는 집에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보니까 계속 돈에 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워커홀릭이었습니다. 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장기간 꾸준히 만나는 게 사실 어려웠습니다. 주로 사람을 만난다는 게 일적으로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그 사람들과 막 전쟁하듯이 만났다가 또 그게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그냥 편안하게 안정되게 누군가를 만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운동을 다니는데, 그 운동 다니는 곳에 너무 그 예쁜 할아버지 두 분이 계세요. 그 70대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두 분이서 친구세요. 근데 막 서로 욕도 하고 운동하는데 와서 장난도 치고 막 그러세요. 심지어는 밑에 사우나에서 다 벗고 목욕하시면서도 서로 와서 등짝대고 하고 막 그러세요. 그게 너무 부럽고, 정말, 아, 저분들은 참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 대한 어떤 주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심리학에서는 친구를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일단은 친구는 동등한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권위의식이라든지 특권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어떤 신분으로 나누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면 그럴수록 친구는 점점 줄어들겠죠.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아빠가 옆집에 저랑 똑같은 나이, 같은 나이의 아이랑 친구인 경우도 있어요. 그죠? 30살, 40살이어도 마음이 통하면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가 좀 부족하다 이러시면 그냥 지위 고하를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모든 관계를 동등하게 바라보는 연습,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친구가 조금 늘어나실 겁니다. 또 함께 있을 때 즐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친구 관계가 만났을 때 힘들고 불편하고 이러면 친구가 될 수 없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즐거운 사람이 돼야죠. 그죠? 내가 항상 먼저 웃고 스몰 토킹하고, 그죠? 네. 그래서 저도 요즘 들어서 많이 바뀐 게, 아파트에서 누구 만나게 되면 먼저 인사하고 가볍게 스몰 토킹을 합니다. 네. 그게 뭐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꼴보기 싫은가 봐요. 왜냐면 이렇게 카리스마 있고 막 예전처럼 나 잘났어 막 이러고 다니는 거를 우리 와이프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네, 아무나 보고 인사합니다. 네, 그리고 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아니면 대학생이든 아니면 비슷한 저와 나이가 비슷한 분이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꼭 그 깊은 관계가 아니더라도 일단 좀 좋아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상대를 좀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또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한다고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경제적인 보상 아니면 뭐 일을 뭔가 같이 하자 뭐 이런 거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해를 끼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으면은 이 한 층에 몇 집이 같이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택배 같은 게 이상하게 어설프게 던져져 있는 경우 있어요. 우리 게 아니고 옆집인데. 그러면 쓱 갔다가 그 집 앞에 놔주는. 그러면 친구가 되는 거죠. 뭐 친구 별거 있습니까? 나한테 도움이 됐잖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게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 뭐, 꼭 이것이, 이런, 이 육체적 행동 말고 어떤 뭐 지식이나 정보,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타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을 하시면 친구가 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필요할 때 돕는 관계가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시다가 정말로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그러면 정말로 가서 정말 도와주시면 되죠. 네. 또 가장 중요한 건데요. 같이 있을 때 가면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가면을 써요. 그리고 자꾸 친구를 만나는데 뽐을 내려고 합니다. 막 내가 얼마나 잘 나가고, 내가 얼마나 부자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뽐을 내요. 그래서 누가 더 잘났나 대회를 하는 것처럼 그 친구 모임을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친구가 안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친구는 동등한 관계고, 또 있을 때 즐거워야 하고,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뽐을 내는 친구, 잘난 척하는 친구,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그냥 편안하게 대화를 하지 못할 거라면 그냥 대화를 들어주는 것이 차라리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긴장이 풀리면 본성이 뽐을 내게 돼 있어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뽐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남자분들 술 드실 때, 저쪽에서 뭐를 했대, 뭐 했대,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나도 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확 얘기를 해요. 거짓말을 하든, 아니면 부풀리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가면을 쓰지 않는 것이 친구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좋고, 또 오래 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비슷한 관심사를 또 이 비슷한 관심사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상식과 지식 그리고 경험이 풍부해야죠. 캠핑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친구가 되려고 해요. 근데 나는 캠핑에서 너무 무지해.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캠핑을 한두 번 가서 난 이렇게 했더니 이게 좋던데 그러면 그래? 그럼 거기가 그렇게 좋았어? 나도 한번 같이 가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심사가 많고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이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분명히 친구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좀 안정되셔야 됩니다. 친구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내 안정입니다. 그 안정은 경제적 안정, 그 다음에 정신적, 신체적 안정을 다 포함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적으로 이렇게 파도를 쳐버리면 사람이 나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을 때도 좀 소비를 좀 줄이고 조금 좀 안정적으로 또 너무 없다고 또 사람이 너무 천박하게 굴지 말고 좀 듬직하고 좀 여유 있게 기다리면서 자기 품격을 일정한 선 안에서 놔야지 이게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신체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항상 건강하고 항상 활력 있어요. 그런 안정감이 있어야 사람들이 만났을 때 즐겁고 기분이 좋죠. 그리고 무엇인가 같이 할 수 있죠. 남자들은 뭐 술 한잔 마실 수도 있고, 여자분들은 같이 뭐 차를 타고 쇼핑을 갈 수도 있고, 산을 갈 수도 있고, 에어로빅도 할 수 있고, 그쵸? 아니면은 이 친구 관계가 유지되기가 어렵죠. 맞죠? 자, 그 다음엔요, 이 솔직해져라입니다. 네. 그, 친구 관계들 보면은 어떤 남자분들은 사업적으로 이용하려고 친구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여자분들은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면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친구를 가장해서 모임을 만듭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허세도, 내숭도 좀 다 내려놓고, 그냥 좀 편안하게. 네. 그래서 남이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하고, 또 어떤 소비, 뭐 이런 것보다는, 마음의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서로 고민 상담도 좀 해주고, 뭐 이러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말을 좀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남의 얘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잘난 척 하려고, 또 아니면 너무 이렇게 과잉으로 이렇게 상대를, 예, 관여하려고, 예, 너무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애정이라는 이름, 관심이라는 이유로 더 세세히 관여합니다. 그거 감나라, 배나라, 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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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이거 친구 관계 만들 때 결코 도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급하게 생각하면 그거, 네, 오해 살 일 많습니다. 그죠? 인간이 지금 만약에 40대, 30대, 50대, 좋습니다. 네, 30년 살아도 꽤 산 겁니다. 40년, 50년. 어떻게 한두 달 만에, 아니면 한두 번 만에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알 수 있겠어요. 그죠? 모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판단하세요. 네. 그리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뭐, 짧은 시간에 막 폭발적으로 만나고 막 무슨 이상가족 만난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일부러라도 띄엄띄엄 보세요. 그리고 일부러라도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하시고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좀 보세요.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요.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네, 인간관계가 오래 유지되고 또 오해가 있었던 게 이해로 바뀝니다. 우리가 그래요. 사람들이 다 자기식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우주, 내가 새로 만난 그 사람이 40년 동안, 50년 동안 만들어낸 그 우주를 난 단면만 보게 돼요. 그 단면만 보고서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급하게 생각하면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럼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좋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돼요. 또 아니면 몇 가지 내가 맞았다, 논리가. 그럼 그 사람한테 혹 빠져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정신 못 차리죠? 예, 그러다가 이 사람이 사기꾼이거나 나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친구 관계를 잘 만드시려고 그러면 이렇게 길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띄엄띄엄, 네, 오래오래 보려고 하십시오. 지금 만나도, 내가 50에 만나도 70대면 20년을 만난 친구가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좋은 친구 만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또 대인관계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한테 상담해서. 그럴 때 어떤 걸 고민하냐면, 친구들이 너무 많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속상하다고,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세요. 좀 허전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20대, 30대면은 봄이었죠. 그죠? 봄, 여름. 맞죠? 30대까지도 아마 봄일 겁니다. 자, 봄, 여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막 모든 게 다 막 풍성해집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무로 따지면 나뭇잎이 계속 자랍니다. 정신없이 자라요. 그게 인간관계고 그게 친구예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뭐 지나가다가 친구의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40대, 50대, 60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가을, 겨울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낙엽처럼 두두두두둑 그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게 되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그 나뭇잎들을 견디지를 못해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영양분을 얻을 수 있는 게 적어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나뭇잎들한테까지 신경 써줄 수가 없어요. 그 영양분을 다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다가는 내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뭇잎을 살기 위해서 더 떨어뜨리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나무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다 보면 점점 친구들이 주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아, 많은 사람, 빨리, 뭐 만나서 막 화끈하고 막 깊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은근하게, 그냥 한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연락하고, 뭐 1년에 한 두어 번 보고, 뭐 만나서 소주 한잔 하고, 뭐 짧게라도 안부 인사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돼요. 네, 젊을 때처럼 막 매일매일 같이 어울리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못 견뎌요.
그래서 나이를 먹음에 따라 나무가 나뭇잎을 떨궈내듯이 친구들은 점점 줄어드는 거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 외로움이 많다. 근데 친구도 없고 가족들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강아지 키우시면 되죠. 아, 근데 강아지 알레르기 있어서 못 키워요. 자, 그러면 화초라도 키우십시오. 네, 집안에 화초라도 많이 놔두시면 의지가 많이 될 거고 덜 외로울 겁니다. 저도 가끔씩 저녁에 와인 먹을 때 화초랑 대화합니다. 네, 뭐 그냥 여러 가지 안부도 묻고 합니다. 네, 수주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너무너무 외로울 때는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삶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삶에 정말 기쁨이 되고 휴식이 되는 친구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뭐 그 정말 진실한 친구 3명이 있으면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없어도 잘 살 수 있고요. 또 진실한 친구 1000명, 10,000명, 10,000명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내 여건과 내 어떤 마음가짐이죠. 지금 내 삶에서 그래도 한두 명의 친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상대한테 즐겁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행동이나 어떤 마음, 이런 거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가면 쓰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 다양한 취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놓으시면 분명히 내가 원하는 아주 멋지고 든든한 친구,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만날 수 있고, 또 같이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중요하죠. 그죠? 근데 사랑보다도 어쩌면 이 은근한, 그죠? 친밀하고 헌신해 줄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삶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